이러한 건강과 행복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인과 모형을 분석해서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제 건강증진 행위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외생 변수고, 내생 변수로 이제 매개 변수, 마음 항상성과 에너지 항상성을 두고 이것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모형이 현실과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한 350명 정도를 신체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을 측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이제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증진학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결정할 때 외생 변수로 이 놀라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에 나오는 건강증진 행위를 6가지를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 학의 학문적 기초는 제 논문과 그리고 놀라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이 그 학문적 기초를 이루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건강증진학을 또 다른 개념으로 살펴보면 연속체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기능이 소멸되고, 질병이 없을 때는 개인이 적응이 잘 되고 성장해서 최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연속체 개념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영향 요인의 인과 모형은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건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버나드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이란 외부 환경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자극이 있으면 이것을 그 내부적으로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몸과 마음, 정신, 영성, 사회적 관계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유지를 하면, 그래서 항상성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건강하고, 그리고 항상성이 균형이 파괴되면 질병으로 가는 이러한 그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학은 이러한 그 기반의 항상성을 조절해서 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증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건강증진 기술을 통해서 조절해서 항상성이 파괴된 것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다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좀 전에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그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속 변수가 여기에서는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에서의 종속 변수는 건강증진 행위 6가지입니다. 음식 먹는 거, 영양, 운동, 대인관계 지지, 건강 책임. 여기 건강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 있죠. 그리고 흡연, 뭐 예를 들면 음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아실현, 이런 6가지가 바로 건강증진 모형의 종속 변수이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바로 이제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행위, 인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와 관련된 정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각된 유익성, 효과, 뭐 이런 것들이 행동의 결과를 낳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행동 의도가 생기고, 이것이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증진 행위를 저는 제 건강 영향 요인의 인과 모형에서 외생 변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증진 행위가 건강 영향 요인의 인과 모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내생 변수로 이 매개 변수로 에너지 항상성과 마음 항상성을 이제 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신체 조성은 물질적인 것이 되고, 자율신경계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이것은 혈압, 체온, 맥박수, 그리고 이제 호흡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 항상성에서는 이제 자기 조절력, 긍정과 부정의 비율, 또 마음을 챙겨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과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건강증진 행위 6가지 아까 말했죠. 이것이 에너지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적인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건강증진 행위 6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항상성, 호흡수, 맥박수, 체온, 혈압,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 항상성에서 이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를 이제 측정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마음 항상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자기조절력, 긍정과 부정 비율, 마음 챙김, 자율신경 비율, 이런 것들을 측정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변수로 자율성, 자기수용, 그리고 환경지배, 삶의 목적, 대인관계, 개인성장, 그리고 신체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체질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악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을 평가해서 조절을 해서 재조정을 해주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원스톱 유헬스케어 건강증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상태, 항생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기 주도형으로 스스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건강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질환군 환자는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아건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질환과 건강이 중간 상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건강증진 교육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건강증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균형 회복하도록 자가관리를 해주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의료기관에서 질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서 아건강 상태가 되면 다시 건강증진 교육사에 의해서 재발방지, 그리고 이제 치료 후 재활까지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강증진 시스템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상담을 해서 환자는 병원으로 가고, 건강증후기군, 즉 아건강은 힐링, 자연치유를 유도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즉 해독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화를 하고 건강증진을 하고 행복증진을 해서 삶을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 증진